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12월 21일 일요일 오전이고요. 내일부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지막 그 3.89%좀 반등을 해 주면서 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또 나스닥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또다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말 동안 이 환율이 1,480원을 뚫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이 뭐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두사이너빌리티가 과연 환율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과연 환율일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뭐 전략이나 시나리오, 또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 만한 재료들을 보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자, 일단 1,480원에 뚫렸다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환율이 막 1,5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환율은 오히려 이 반도체 쪽에는 상당한 또 영향력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요소이긴 합니다. 뭐 고환율이 되면 일반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달러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오히려 좀 반대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환율이 또 계속 높아지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이 고환율 그 자체보다는 고환율을 만드는 이 배경 자체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그게 고환율을 만드는 배경이 뭐 금리가 될 수 있겠고, 이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력 수요에 대한 뭐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환율에는 두사에너빌리티만큼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현재 환율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당장 환율이 높다고 해서 이 뭐 좋다,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판단할 것도 아니고, 환율에 대한 영향은 분명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환율이 만들어내는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해외 수주 부분들, 특히나 가스터빈, 원전, SMR 관련해서 계속 공급 계약들이 최근에 공시로도 나와주고 있고, 이런 공시로 계속 나오는 이 수주들이 터지고 계속 나올수록 분명 영향을 받을 텐데, 주가는 상승이 나와줘야 될 텐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잖아요. 그건 바로 그 글로벌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을 조금 더 해주고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줘야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끌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이게 두사이너빌리티에게는 뭐 직격탄을 받을 정도로 악재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장으로 볼 때 분명히 또 중요하긴 하다.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애매하죠. 자,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환율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뭐 낙폭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환율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상승을 할 것이고, 앞으로 원전이나 그리고 SMR, 또 전력 수요에 대한 섹터들이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만한, 그리고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최근의 불안감들이 두사 에너빌리티에 대한 하락을 좀 견인시키고 있었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원전 쪽의 흐름도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뭐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그 두사이너빌리티는 그래도 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 근데 오라클 주가를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오라클이 아니라 오클로죠. 오클로, 죄송합니다. 오라클은 이제 반도체 기업이고요. 오클로 주가를 보면 그래도 7%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해 줬어요. 네.
어떤 긍정적인 분명 시장 자체는 볼게요. 반도체 지수나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1.3%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도 볼게요. 1.4%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 고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가는 그래도 반등을 해줄 거다. 그리고 과연 언제쯤 이 박스권을 뚫고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마지막 또 상승에 대한 고점 추세를 만들어 줄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아야 하고요. 이걸 살펴보는 가장 주된 우리의 분석은 바로 결국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원전 쪽에 막 재료를 공부하기보다 전반적인 미 시장이나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또 SMR이나 원전 쪽의 흐름,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가장 이성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공부 플러스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토대로 우린 기술적인, 내가 매수나 매도에 대한 기술적인 타점, 또 거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거는 이 반도체 쪽에 좋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뭐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그래서 한 달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연말에는요, 여러분들, 그 S&P 500이 지난 50년간 S&P 500이 약 73%의 확률로 항상 상승 구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것도 분명히 큰 작용이 될 거고, 또 내마녀의 날에 이 7조 달러 정도의 스톡 옵션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것 또한 리밸런싱으로 앞으로 롱 포지션으로 저는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볼 때 최근에 CPI 지표, 특히나 물가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내년도에도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고, 경제가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각종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절대 뭐 추세가 깨지는 이런 하락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절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더 중요한 우리가 타점 위주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이끌어 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투자이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내일 갭상을 한번 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단계에서 그냥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지막 상승에 대한 오파동 고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상승에 대한 오파동 고점, 이것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갑작스런 또 악재로 한 번 더 여기 박스권을 이탈한다 하더라도요. 이 이탈되는 여기 타점 있잖아요. 여기 타점은 저는 정말 물량을 쓸어 담아서 무조건 매수를 할 거예요, 여기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만약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린 오히려 그런 걸 기회로 삼아야 되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점과 고점을 이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 0.382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큰 반등이 오는 케이스가 거의 80%가 넘는다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 앞으로 시장의 부분들 또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 이런 완벽한 이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제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나 정확한 앞으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밑에 있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신청 안 하면 손해예요. 네.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나 매도에 참고만 하셔도 이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커피 쿠폰이나 뭐 이제 선물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말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이렇게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시장이나 코인까지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이 주린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누굴 따라서 매수도 해보고 누굴 따라서 매도도 해보고 재무제표 보고 공부해보고 막 뉴스 기사 공부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그리고 이러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